오늘은 제가 잠자고 있던 책 한 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김승호라는 저자가 글을 썼고 유튜브 1100만 명이 시청한 돈의 속성 완결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읽고 여러 구절이 있는데 여러 단락도 있고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 버리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해 주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알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서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진짜 이게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한번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 한 명은 월 250만원 정도를 버는데 보험료로 매달 80만원을 내면서 항상 힘들어한다. 왜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들어놓았냐 물었더니 보험을 저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보험은 원래 보험계약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망을 마련해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디스크를 기반으로 한 확률 게임이다. 가령 1만 명이 사는 동네에 연간 사고 사망자가 5명이라면 나머지 10,00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걷어놨다가 10억 원이 모아지면 5명에게 각각 2억 원씩 나눠주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10만원은 이 상품의 원가다. 그런데 이 일을 국가나 비영리 단체가 주도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 보험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홍보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심사도 한다. 운영비도 들어간다. 상품 하나를 팔기 위해 거대한 회사 조직을 운영해야 하며 홍보와 판매망에 수당을 지불해야 하니 10만원의 마진을 붙여 팔게 된다.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사가 수당 구조, 시책 수당까지 포함해 많게는 월 보험금의 4에서 10배까지 판매망에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년치 보험료의 거의 전액이 판매 수수료로 보험 설계사에게 지불되는 것이다. 이를 다 계산해 보면 보험 가입자가 내는 월 보험료의 최대 16개월분은 수당으로 나가는 셈이 된다. 보험 해지가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원금이 사라지는 건 이 때문이다. 더구나 보험사는 이렇게 많은 수당을 주면서 자신들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직원들 급여, 사무실 임대료, 홍보에 쓸 돈을 보험료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매번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할 수 있겠지만 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구조에 리스크가 있어서 보험에 기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는 보험이라는 이름표로 온갖 금융상품을 팔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실제 보험 역할보다 투자은행이 하는 일을 보험으로 위장해 고객들의 돈으로 투자를 한다. 특히 TV에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종신보험은 보험사의 가장 큰 효자 상품이다. 가입자는 종신토록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보험료가 높아서 5에서 7년 사이에 70%가 해지를 하고 원금을 날린다. 보험사는 해지로 인한 이익이 상당하기에 가장 열심히 팔도록 독려하고 가장 높은 수당을 지불한다. 생명보험은 내가 가족을 현재 부양해야 하고 나의 근로소득이 수입의 전부라면 들어놓아야 한다. 하지만 자산소득이 따로 있다면 필요 없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 가입 요건일 뿐이다. 나는 현대식 보험 무용론자다. 10만원짜리 상품을 굳이 40만원을 주고 사야 하고 저축성 보험에 이자보다 못한 이익을 받고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상품의 원가와 판매가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가족과 친지가 많으면 가족끼리 보험을 만들어도 된다. 영리하고 정직하고 계산 빠른 큰 누나가 보험사가 되면 된다. 불과 몇 년만 모아도 큰 돈이 될 수 있다. 글 앞머리에 언급했던 지인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총액을 보니 1억 7천만 원이다. 100세 인생 키워드는 보험회사가 내놓은 최고의 히트 상품이다.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살지 모른다는 소리다. 나는 실제로 회사에서 들고 있는 건강보험과 자동차 보험 외엔 아무런 보험이 없다. 주택에 들어놓은 화재보험도 없을 뿐더러 생명보험도 없다. 현실보험이나 여행보험, 치매보험, 암보험도 없다. 나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30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의료비 지출은 100만 원도 안 된다. 운전도 거의 하지 않고 사고 역시 20여 년 전에 낸 접촉사고가 전부다. 그나마도 뒤에서 바쳤다. 쿵 하고. 보험을 드는 사람은 최악을 걱정해서 보험을 들지만 그 돈을 20여 년 전부터 모아왔다면 확률상 자가보험이 더 낫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가보험이 더 낫다는 게. 왜냐하면 보험사는 어떤 상품을 팔아도 이미 내게 불리하게 설계를 끝내놓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손해가 갈 만한 고객들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나는 독자들이 보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고 생기지 않은 여러 두려움에 자신의 경제권을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스스로 보험사가 되거나 가족과 형제들끼리 가족보험 통장을 만들어 공동 투자하고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보길 권한다. 마지막으로 사실 부자가 되면 원래 보험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다. 이미 자산의 일부가 보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지도 모른다. 끝에 말이 사실 좀 부러운 구절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나 진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보험이 필요가 없겠죠. 돈이 남아 도니까 그렇고 또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본인이 안 다치는 걸 안다면은 굳이 보험을 들지 않고 그 보험으로 정말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진짜 그 돈을 2배, 3배로 늘리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서 보면 좀 큰 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초기에 20대 초중반 그때 입사를 해서 만약에 정년퇴직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본인의 보험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들은 보험이 있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 대기업들에는 큰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의료비는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이 회사에서 보험을 받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사견입니다. 네, 오늘 돈의 속성 중 보험에 관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요 책 내용 중 두 번째로 마음에 제가 들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고 싶은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